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0일 태국 뉴스입니다. 최근 태국 내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태국 정계 진출이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태국 정부가 공식 진화에 나섰습니다. 플루이탈레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기된 국적법 개정 관련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은 결코 불법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에게 국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측은 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법적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장기 거주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외국인 출신 귀화자의 정치 참여 우려에 대해서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정계 진출이나 고위공직 임용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앞으로도 의회 심의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보다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라차다 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누틴 총리가 빠꼼 부총리를 필두로 이민국과 내무부 등 관계기관의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태국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차명 사업 등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해왔는데요. 하지만 처벌 이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행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이들이 석방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허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환 절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처리 속도를 높여 범죄자의 국외 퇴출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관광이나 투자 등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선량한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법을 위반하고 태국에 피해를 주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 일밭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미래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메가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번 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2조 5천억 바 이상의 투자 유치와 23만 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종 목표 시점이 2050년으로 너무 장기적이고 출발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재 고도화와 고령화 대응 등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총리실은 이번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학계를 하나로 묶어 투자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단순히 외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태국인들이 고소득 고기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SNS에 올린 댓글과 사진 한 장 때문에 잇따라 왕실 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 인권변호사센터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왕실 비판 그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던 40대 여성 부의 씨가 형법 제112조, 즉 왕실 모독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이 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해 감형을 받았지만 정황이 무겁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됐는데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치앙마이 출신의 20대 청년 펜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집회 피켓 사진을 올렸다가 역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청년의 행위가 왕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왕실 모독죄는 건당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인권단체들은 SNS 글 한 줄로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4계단 상승했지만 인공지능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 이웃 국가들에 곧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태국 경영인협회 티라난 회장은 세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태국이 26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한 베트남이 27위로 턱 밑까지 추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평가는 AI 경제 체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태국의 AI 기술 역량 순위는 38위에 머문 반면 베트남은 11위에 올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태국의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순위는 세계 5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농업과 제조업 등 전 분야의 생산성이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라난 회장은 현재 태국이 관광과 금융 등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과거의 유산 덕분일 뿐이라며
인재 개발과 AI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역전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태국 가계의 소득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조업 경기 둔화와 고물가 우려까지 더해지며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8,308바트로 재작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전체 소득의 60% 가까이를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줄면서 서민들은 필수 생계비 외의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불황형 소비로 버티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가계 빚은 오히려 늘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태국의 5월 산업신뢰지수 역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태국산업연맹은 제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과 원자재 수급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인 까시콘 연구소는 올해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유지하면서 하반기부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겠지만 글로벌 관세 리스크와 높은 에너지, 비용 탓에 제조업과 관광업의 회복세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동력이던 외국인 콘도미니엄 매수세가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의 콘도 소유권 이전 물량은 총 3,24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감소했고 거래 대금 역시 17.9% 줄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중국인 구매자들의 거래 금액이 자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2.9%나 급감하면서 전체 시장 침체를 주도했는데요. 반면 러시아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은 68.7%나 폭증하며 태국 부동산을 장기 피난처로 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른 인도는 호당 평균 매입 금액이 560만 바트에 달해 외국인 투자자 중 가장 높은 구매력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콘도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 콘도 시장이 중국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경고하며 러시아와 인도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연말까지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 정부가 물건을 산 뒤 결함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가 보다 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랄리다 정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보호원이 발의한 불량 상품 책임프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여준 결함 추정 제도인데요. 물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일반 상품은 6개월, 자동차는 1년간 보호받게 됩니다. 특히 가전이나 전자제품은 인도 후 14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환불은 물론 수리 기간 동안 대체 보상이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판매자들이 상품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해 경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끄라비 꼬란타를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랄리다 정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를 통해 교량 건설 부지에 포함된 맹그로브 숲의 이용 금지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제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8억 바트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꼬클랑과 꼬란타 노이, 지구를 잇는 2.5km 길이의 다리를 짓는 사업인데요. 다리가 완공되면 차량을 배에 싣고 이동해야 했던 기존 페리의 극심한 정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구역인 맹그로브 숲을 통과하는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었지만 해당 부지가 이미 훼손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엄격한 환경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건설 과정에서 오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훼손되는 면적의 최소 20배에 달하는 대체 맹그로브 숲을 의무적으로 조성해 복원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든 태국이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는 역대급 가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가수자원국은 저기압 전선이 중국 남부로 이동하면서 이달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장마 소강 상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엘니뇨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태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10%나 적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태국 전역 대형 저수지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수율은 37%까지 뚝 떨어져 가뭄이 심했던 지난해보다도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방류량 조절과 물 절약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일부 지역의 기습 폭우에 따른 산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후 기관들은 이번 엘니뇨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며 올겨울 춥지 않은 겨울과 폭염을 몰고 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면 단위의 초정밀 기후위험 지도를 구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켓의 유명 해변들의 치명적인 맹독을 품은 해파리가 잇따라 출몰해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푸켓 해상 구조대는 나이안, 까따노이, 까따 해변 등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주요 해변 3곳에서 맹독성 포르투갈군함 해파리, 일명 고깔의 파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파리는 촉수에 매우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 소일 경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파도에 밀려와 백사장에 죽어있는 해파리라 하더라도 촉수에는 여전히 맹독이 남아있어 위험한데요. 구조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파리 사체를 맨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수면을 살피고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 상처를 절대 문지르지 말고 즉시 물 밖으로 나와 구조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대형 스크린으로 손님을 모으려는 자영업자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매장 내 월드컵 무단 상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태국 지식재산국은 공식 허가 없이 음식점이나 카페, 주점 등에서 월드컵 중계방송을 실시간으로 틀어 고객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시청하는 것과 달리 영리 목적의 영업장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상업적 상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상영하다 적발될 경우 태국 저작권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80만 바트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국은 매장에서 응원전을 기획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스크린을 켜기 전 반드시 공식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외국인 아동 등록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신분증을 무단으로 발급해 준 거대 범죄 네트워크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전직 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들까지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과 특별수사국 등 합동수사팀은 신분증 판매 소탕 작전을 통해 총 27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국적 아동 등에게 부여되는 등록 번호를 가짜로 만들어 중국과 미얀마 등 외국인들에게 신분 세탁용 신분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신분증은 한 장당 약 10만 밭에 거래됐으며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태국 내 금융거래와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사 당국은 자금 추적을 통해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유명 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수영장으로 돌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대학교 경비원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만류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수영장 울타리를 부수고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새벽 시간이라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운전자는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어머니가 매달 약 2만 7천 바트에 달하는 고급 콘도의 월세 지원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혼 자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 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듯 태국으로 도피했던 30대 한국인 사기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경찰청 중앙수사국은 이민국 등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31세 한국인 남성을 방콕 프라카농의 한 고급 콘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에서 연인과 직장 동료 등 56명으로부터 총 9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뒤 태국으로 도피해 숨어 지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가명을 대며
저항했으나 이민국 시스템과 지문 채취를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조만간 한국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입니다. 태국에서 국가 전력을 무단으로 끌어다 쓰며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을 비밀리에 운영해온 일당이 당국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볼라차타니 경찰은 지방전력청과 함께 의심 지역 4곳을 급습해 비트코인 채굴기 45대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계량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장비를 돌려왔으며 이로 인한 전력청의 피해액은 약 890만 밭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소톤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채굴장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압 전선에서 전기를 직접 끌어오는 대담한 수법으로 한 달 전기요금을 고작 8반만 내며 단속을 피했는데요. 소음과 열기를 숨기기 위해 방음벽까지 세우고 기계를 돌리다 비정상적인 전력 소모를 추적한 당국에 발각됐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채굴기 18대를 압수하고 매달 20만 밭 이상의 전력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채굴장을 개설한 실제 배후와 전선 개조를 도운 기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콕 중심가의 유명 사찰 인근에서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차양이 무너져 내리면서 행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삼판타원구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와트라이 및 사찰 인근의 한 노후 상가 건물 2층에서 콘크리트 차양 판넬이 갑자기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아래를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쏟아진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잔해 제거와 안전 진단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현장 주변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마 4세 도로 일대의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어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다른 경로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태국 유명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던 호주의 육상 유망주가 빗길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꼬사무이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라마이 지역의 급경사 곡선 도로에서 호주 국적의 25세 여성 젬마 스테이플턴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부모와 쌍둥이 형제 등 온 가족이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뒤따라가고 있어 참변을 눈앞에서 목격한 유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젬마 씨는 호주 전국 대회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장래가 촉망받던 중 단거리 육상 선수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 방문 중 목격한 제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해 현지 누리꾼들의 심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빠툼타니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다미민잭 교사는 최근 가정 방문을 돌던 중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다리 및 공간에서 생활하는 제자를 발견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광고판을 이어 붙여 만든 이 열악한 거처는 전기와 수도조차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친부모가 이혼한 뒤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도맡아 키워준 양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태국 누리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